안녕하세요, 이진입니다. 이번 시간은 포스тер 티비얼 텐던의 텐디노시스나 페리텐디노시스 그리고 롱기튜디널 스플릿 헤어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며, 그리고 포스тер 티비얼 텐던의 타입별로 타입 1, 2, 3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그리고 크로닉 테어와 어큐 럽처, 그리고 포스тер 티비얼 텐던의 디스로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또 드물지만 그런 디스탈 슬립 에서의 그런 인저리의 이미징 파인딩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포스тер 티비얼 텐던은 가장 흔하게 서브 말레올라 레벨에서 가장 흔한 그런 디제너티브 텐디노패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위치가 워터쉐드 레벨이기 때문입니다. 이미지를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그런 메디알 말레올루스 레벨인데, 여기 이 레벨이 굉장히 하이퍼바스큘라합니다. 그 레벨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하이퍼바스큘라하기 때문에 디제너티브 텐디노패시가 더 잘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인으로는 드물지만 인플라마토리 아스트로패시, 그리고 그런 타입 2나 타입 3의 액세서리 나비큘라 본에 의한 인설셔널 텐디노패시가 있는데, 이거는 넌 인설셔널 텐디노패시에 비해서는 좀 덜 흔합니다. 그리고 포스тер 티비얼 텐던은 보통은 이제 플래프 디포미티랑 연관이 되어서 중년 여성의 크로닉 메디얼 앵클 페인을 주소로 내원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텐디노시스와 페리텐디노시스의 구분은 임상적으로도 중요한데, 왜냐하면 텐디노시스다 라고 한다면 좀 더 페리텐디노시스에 비해서 어그레시브한 트리트먼트를 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텐디노시스와 페리텐디노시스의 차이가 뭐냐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페리텐디노시스는 그 텐던 주변에 소프트 티슈 이데마와 함께 초음파에서 하이퍼바스큘라리티를 하이퍼레미아를 보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페리텐디노시스는 좀 중요하게 알아둬야 되는 것이, 나비큘라 인설션 하는 부위에 1, 2cm 정도 상반까지만 텐던 시스가 내려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텐던 시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비큘라 인설션 ECM까지 그 이후 디스탈 파트는 그쪽이 텐던 주변에 이데마가 있다고 해서 그걸 테노시노바이티스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페리텐디노시스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페리텐디노시스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포스terior tibial 텐던의 페리텐디노시스 파라텐도나이티스에 해당하는 예시입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은 포스terior tibial 텐던입니다. 하지만 주변에 페플레인, 이 텐던 주변에 있는 페플레인이 이렇게 정확하게 보이지 않고 약간 지저분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이것은 텐던 주변, 이건 나비큘라 본의 인설션의 한 1, 2cm 이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뚜렷하게 잘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파라텐도나이티스, 페리텐디노시스라고 명칭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테노시노바이티스는 이런 예입니다. 이렇게 텐던 주변에, 포스terior tibial 텐던 주변에, 이거는 나비큘라 인설션보다 ECM보다 더 프록시말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렇게 플루이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테노시노바이티스에 해당합니다. 텐디노시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텐디노시스는 텐던 안에 시그널이 정상적인 다크 시그널 인텐시티가 아니라 그 안에 헤테로지니어스하게 시그널 인텐시티가 증가되어 있고, 또 텐던의 티크닝이나 아니면 어테뉴에이션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포스terior tibial 텐던의 텐디노시스 디제너레이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것이 플락서 디지토룸 롱구스이고 플락서 할로시스 롱구스입니다. 플락서 디지토룸 롱구스보다 보통은 한 2배까지를 보는데, 포스terior tibial 텐던이 굉장히 두꺼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으로 이렇게 하이시그널 인텐시티가 보이고 있습니다. 또 주변으로 이렇게 하이시그널 인텐시티의 이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포스terior tibial 텐던의 텐디노시스, 이렇게 시그널이 증가되어 있고 두꺼워져 있어서 텐디노시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포스terior tibial 텐던의 롱기튜디널 스플릿 테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 안에 리니어하게 인트라 서브스턴스 시그널 인텐시티가 증가되어 있는 것, 초음파상으로는 포컬하게 인트라 서브스턴스의 클랩트를 보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MRI 소견을 보시겠습니다. MRI에서는 지금 여기 텐던이 이렇게 약간 좀 메디얼 디스로케이션도 좀 의심되긴 합니다. 이 안에
이거의 케이스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네요. 이렇게 파셜 티어가 있습니다. 다른 케이스를 보시겠습니다. 더 저명한 케이스입니다. 플렉서 디지털 롱구스, 이거 플렉서 포스테리어 티비얼 텐던인데 포스테리어 티비얼 텐던이 아주 조각조각 나 있습니다. 이렇게 조각 이렇게, 그래서 롱기튜디널 스플릿 티어가 있습니다. 포스테리어 티비얼 텐던은 타입 1, 2, 3로 구분지어서 명명을 하는데 이것을 굳이 그렇게 구분짓는다라기보다는 디스크립션을 잘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입 1 티어는 그냥 보통 텐던보다 두꺼워지는 것을 말하고, 타입 2 티어는 어테뉴에이션, 이렇게 얇아지는 것을 말하고, 타입 3 티어는 컴플리트 티어를 이렇게 명칭합니다. 타입 1 티어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타입 1 티어는 포스테리어 티비얼 텐던은 플렉서 디지토룸 할로시스, 플렉서 디지토룸 롱구스보다 한 2배까지의 다이아미터가 좀 더 굵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5배에서 10배 정도로 두꺼워져 있다. 그러면 이것을 타입 1 티어, 두꺼워져 있는 것이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을 타입 1 티어라고 부릅니다.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게 플렉서 디지톤 롱구스입니다. 그거보다 포스테리어 티비얼 텐던이 한 2배까지가 되는 것이 정상인데, 보통이라 한다면 한 요 정도 크기가 정상인데 그거보다 좀 두꺼워져 있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 안으로 이렇게 시그널이 헤테로지니어스하게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타입 1, 두꺼워져 있는 타입 1 티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타입 2 티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타입 2 티어는 플렉서 디지털 롱구스 텐던보다 굵기가 같거나 더 가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이것을 지금 보이는 것이 플렉서 디지털 롱구스 텐던입니다. 그것보다 이것이 포스테리어 티비얼 텐던인데 오히려 더 가늡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정도 가늘어지고 주변에 다른 약간의 이대만이 있지만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건 테어입니다. 왜냐하면 포스테리어 티비얼 텐던은 플렉서 디지털 롱구스보다 더 두꺼워야 됩니다. 더 두꺼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어테뉴에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입 2 테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는 타입 3 테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타입 3 테어는 포스테리어 티비얼 텐던의 컴플리트 럽처를 의미합니다. 럽처의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서브 말레올라 레벨인데 이것이 플렉서 할로시스 롱구스, 플렉서 디지톤 롱구스 이 텐던입니다. 그런데 여기 앞쪽에 있어야 되는 포스테리어 티비얼 텐던이 여기에선 컴플리트 테어라고 보고 아마 이것을 스카 티슈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하이그레이드 파셜 테어로 볼 수도 있지만 컴플리트 테어, 타입 3 테어로 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크로닉 테어와 어큐럴 럽처의 이미징 파인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크로닉 테어는 보통은 메디알 말레올루스 레벨이나 그 직하방 레벨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데, 아까 이미지에서도 봤듯이 하이퍼 바스큘라 하기 때문에 거기가 인저리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그 포스테리어 티비얼 텐던이 메디알 말레올루스에서부터 이렇게 턴하기 때문에 메카니컬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또 프리디스포징 팩터로서는 인플라마토리 아스트로패시나 오베시티, 그리고 악세서리 나비큘라나 코누에이트 나비큘라 본, 컨제니탈 플라폰 디포미티가 있을 때 더 포스테리어 티비얼 텐던의 크로닉 테어가 발생하게 됩니다. 크로닉 테어의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크로닉 테어는 지금까지 봤던 것들이 거의 다 크로닉 테어입니다. 크로닉 테어의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본다면 언더라잉하게 나비큘라 본이 약간 코누에이티드 나비큘라 본을 보이고 있고, 포스테리어 티비얼 텐던 인설션하는 이쪽이 굉장히 두꺼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약간 시그널이 증가된 것이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인설셔널 포스테리어 티비얼 텐던에 텐디노패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크로닉 테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좀 드물지만 어큐럴 럽처는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큐럴 럽처인 경우는 포스테리어 티비얼 텐던 어큐럴 럽처는 보통 젊은 사람의 운동선수들에서 발생을 할 수 있고 드뭅니다. 어큐럴 럽처는 그래서 특히 이제 나비큘라 인설션이나 되게 어뉴주얼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혹은 어뉴주얼하게 더 디스탈 파이버에서의 그 텐던의 슬립에서의 테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포스테리어 티비얼 텐던 디스탈 슬립들이 보이는 레벨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플루이드 필드한 갭이 보입니다.
이것을 뭐 베슬이라고 물론 또 좀 오인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여기에 정상적으로 포스테리어 티비얼 텐던이 막 이렇게 여러 개가 보여야 되는 레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텐던이 보이지 않고 그 안에 플루이드 필드의 갭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정상 소견과 이렇게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이것은 정상 소견이고 이것은 디스탈 슬립의 테어입니다. 이렇게 정상 소견에서는 블랙 에로우로 보이는 것들이 포스테리어 티비얼 텐던의 디스탈 그런 슬립들이 막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지금 여기에는 디스탈 슬립들이 막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디스탈 슬립의 어큐 럽처에 의한 소견이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것도 역시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 종종 보입니다. 포스테리어 티비얼 텐던의 디스로케이션 케이스를 보시겠습니다. 드물지만 아마도 트라우마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페로니얼 롱구스 앤 브레비스 텐던의 디스로케이션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페로니얼 텐던들도 수피리어 페로니얼 레티나쿨룸에 테어가 있으면서 디스로케이션이 되는 것인데 이것도 포스테리어 티비얼 텐던을 덮고 있는 플락스 레티나쿨룸의 테어와 연관이 있습니다. 혹은 어벌전 프랙처가 생겨서 그렇기 때문에 플락스 레티나쿨룸이 어벌전 그쪽에 어벌전 프랙처가 생기기 때문에 포스테리어 티비얼 텐던이 디스로케이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보이는 것이 포스테리어 티비얼 텐던입니다. 그런데 포스테리어 티비얼 텐던은 메디알 말레올루스가 보이는 이 뒷레벨에서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쪽으로 디스로케이션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페리오스티움과 플락스 레티나쿨룸에 해당하는데 이런 식으로 페리오스티움과 그런 플락스 레티나쿨룸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 들렸기 때문에 그 안으로 이것이 이 이미지가 T1 웨이티드 이미지인데 여기가 정상적으로 보여야 되는 것은 텐던과 또 인접하여서 팻 시그널이 보여야 되는데 팻이 아니라 이렇게 하이포 시그널 인텐시티의 아마도 플루이드 시그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플락스 레티나쿨룸이 들려서 그 안쪽으로 포우치가 생겨서 이것은 스피리어 페로니얼 레티나쿨룸의 인저리 타입 1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이미지는요. 그래서 포스테리어 티비얼 텐던이 앞쪽으로 디스로케이션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미지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엑시얼 이미지입니다. 이것이 플락서 디지톤 롱구스이고 이것이 포스테리어 티비얼 텐던입니다. 근데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보다 포스테리어 티비얼 텐던이 2배까지가 정상인데 이건 2배 이상으로 더 증가된 거 아닌가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 이런 식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이때 이렇게 엑시얼 이미지를 얻으면 조금 더 두꺼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길쭉하게 보이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코스 때문에 길쭉하게 보이는 것이지 두꺼워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포스테리어 티비얼 텐던이 여기가 메디알 말레올루스인데 위치는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앞쪽으로 빠져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쪽으로 디스로케이션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이 또 여기 페리오스티움도 두껍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플락스 레티나쿨룸이 아마도 인저리가 있겠죠. 또한 여기 본메르 이데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페리오스티움과 플락스 레티나쿨룸이 들려서 그 사이 공간으로 포스테리어 티비얼 텐던이 안테리어 디스로케이션이 되었다라고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리액티브 체인지 본메르 이데마가 있다. 임핀지먼트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고 엑시얼 코로나 이미지에서 본다면 여기에서 보이는 이것이 바로 포스테리어 티비얼 텐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레벨에서 포스테리어 티비얼 텐던이 보일 리가 없죠. 이거보다 더 뒤에 레벨에서 보여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테리어 디스로케이션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동반되어서 라테랄 탈라도메 서브콘드라 이데마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환자의 초음파 소견을 보겠습니다. 먼저 정상 소견을 보겠습니다. 정상 소견은 메디알 말레올루스인데 그거보다 뒤쪽으로 포스테리어 티비얼 텐던이 있고 그걸 덮고 있는 플락스 레티나쿨룸입니다. 이것이 정상 소견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의 환측 쪽을 본다면 이것이 메디알 말레올루스인데 자체가 지금 여기가 다 포스테리어 티비얼 텐던입니다. 그걸 덮고 있는 플락스 레티나쿨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이쪽으로 메디알 말레올루스 위를 그냥 그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로케이션 되어서 그 위에 있습니다. 한번 이미지를 양쪽에 띄워놓고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이쪽은 정상이고 이쪽은 환측입니다. 이렇게 메디알 말레우스가 보이는 레벨에서 텐던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 버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테리어 디스로케이션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환자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스테리어 티비알 텐던과 레티나쿨룸의 리컨스트럭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은 이렇게 페리오스티움과 플러스 레티나쿨룸이 이렇게 굉장히 두꺼워져 있고, 그리고 레트로말레올라 그루브 레벨이 굉장히 아주 이렇게 프로나운스 되게 잘 이렇게 푹 튀어나와 있습니다. 리컨스트럭션을 해줘서 그렇고요. 또 아무리 그래도 포스테리어 티비알 텐던은 역시 플락스 디지톤 롱구스에 비해서 두꺼워져 있어서 약간 여전히 텐디노시스는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좀 드물지만 다른 아주 파디스탈의 그런 텐던의 슬립들의 인저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디스탈 플란타 슬립들의 인저리에 대해서 본다면 이것은 나비큘라와 그 디스탈 레벨의 포스테리어 티비알 텐던의 슬립들입니다. 이건 나비큘라 인설션하는 슬립들 이런 것들인데, 이것이 이렇게 안테리어 파트로 나비큘라 파트로 가거나 미드 타잘이나 그런 메타 타잘본 베이스로 가는 슬립들인데 굉장히 지금 두꺼워져 있고 주변으로 이데마도 심합니다. 혹시나 몰라서 이제 또 정상 소견과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정상이고 이게 확실히 두꺼워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두꺼워져 있으면서 주변으로 이데마가 있습니다. 이렇게 드물지만 디스탈 슬립에서도 굉장히 텐디노시스가 발생하면서 주변에 이데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또 언더라잉하게 프록시말 쪽에 포스테리어 티비알 텐던에 파셜 테어가 있었다고 합니다.